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5회차에 들어온 J리그 MLS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25회차 같은 경우에는 2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5억 4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풋볼살롱은 온라인 한도 내에서 3만 2천 원짜리 픽을 구성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풀 베팅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올마킹이나 투폴 숫자를 줄여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3만 2천 원 내에서 최종 픽을 구성을 했고, 나머지 한도 내에서는 제가 투폴 추천이나 독식 픽으로 추천을 드려서 이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픽들을 추가를 해서 서브 픽으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승무패 25회차 같은 경우에는 내일 수요일 이 오후 5시 50분까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픽을 갈무리 하셔서 늦지 않게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 J리그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승무패에 들어오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일회성, 단발성 분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분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통밥으로 이 투표율이 1, 2, 3등으로 몰리는 픽들을 꺾어서 이 통밥으로 하나 맞추는 것보다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일본 J리그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팀들이 어떤 축구를 하고 또 각 팀들의 에이스는 누구인지, 전술적 상성에 따라 이 팀들이 맞붙었을 때는 어떤 경기 양상이 나올지 제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이 알찬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한 분석은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채널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승무패 25회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승무패 26회차, 27회차나 프로토에서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나 일본 J리그 경기들을 스스로 분석을 하시고 픽을 구성할 수 있는 눈을 갖추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늘 그래왔듯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분석 내용, 특히 살롱 코멘트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하신다면 고등수 적중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뒤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 34회차부터 꾸준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풋볼살롱의 프로토 배팅 스타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폴더나 두 폴더 저배당 픽은 잘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 3폴더나 이 5폴더 정도로 고배당 픽을 구성을 해서 이 적중을 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토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378배짜리가 맨유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가 적중 특례가 되면서 115배짜리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38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18.9배 적중픽이 나왔고 40회차에서도 이 5폴더로 적중이 됐습니다. 41회차에서도 5폴더로 적중픽이 나왔고 42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29.6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46회차 같은 경우에는 3폴더 이 고배당 무승부 핸디캡 무승부 조합을 꾸려서 적중이 됐고 47회차 같은 경우에도 4폴더짜리 20배짜리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은 700명가량의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600명 가까이 되는 회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나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직접 구매하신 프로토 조합픽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한 폴락이나 두 폴락이 됐을 때는 함께
함께 아쉬워하면서 복귀를 하고 이 적중이 되신 분들은 함께 축하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 건전하고 소소하게 축구 토토와 프로토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 쪽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활용을 하는 현미경 분석 자료와 풋볼살롱의 해당 회차 축구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PC로 유튜브 채널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하셔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이 진행이 되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다양한 자료와 픽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빗셀 고베와 요코FC의 경기입니다. 저는 고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베가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는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비력이 훨씬 더 원정보다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고베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 링컨 선수를 제외하면 부상 결장자가 없습니다. 최근에 에이스 후루아시 선수가 일본 대표팀에 차출이 됐다가 돌아왔는데 직전 후쿠오카전에서 7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하면서 예열을 마쳤습니다. 이 베테랑 이니에스타 선수 역시 페널티킥으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고베가 이 요코FC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코 같은 경우에는 리그 5경기 1무 4패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실점이 2배가량 증가하는 요코FC이고 이 19경기에서 무려 45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허벌창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것이 요코FC이고 이 공격력도 19경기에서 12골밖에 넣지 못해서 19위에 처져 있을 정도로 공격력도 좋지 못한 것이 요코FC입니다. 이 공격수 클레버 선수가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테즈카 코에이 선수 역시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상당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여러모로 고베 쪽으로 기우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베의 경우에는 사포로 등과 더불어서 J리그를 대표하는 패스 축구를 하는 팀인데 공격 상황에서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자주 활용을 합니다. 반면에 요코FC가 실점 상황에서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크로스에 의해서 무려 11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 요코FC이기 때문에 고베가 자랑하는 좌우 측면 크로스 공격에 굉장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욱이 에이스 후루아시가 직전 경기에서 모처럼 만에 이 득점포를 재가동한 고베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요코FC를 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코FC는 J리그 최다 실점 팀에다가 원정에서는 실점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팀이기 때문에 그나마 요코FC는 공격 상황에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이 빗셀 고베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단 한 골밖에 없습니다. J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수비를 자랑하는 것이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요코가 가뜩이나 화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요 득점 루트인 세트피스까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베 쪽 승리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기는 고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센다이와 시미즈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면 올마킹으로 승무패 모두 지우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따로 표시한 경기들은 상당히 5대5 양상이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번 승무패 25회차 같은 경우에는 토사장님께서 아주 작정을 하시고 순위나 전력면에서 상당히 5대5 양상이 예상이 되는 경기를 많이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경기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다이 같은 경우가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센다이는 홈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직전 가시마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둔 센다이이고 이 공격수 니시무라 타코마 선수가 최근 4경기 2골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가시마전에서도 선제골을 넣었고 용병 공격 자원인 마르티너스 선수가 최근에 백업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었다가 직전 가시마전에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2m 장신 골키퍼 스토이시치라는 선수가 굉장한 선방 쇼를 보여줬습니다. 선방이 무려 9개나 나왔고 야콥 스워비크라는 이 주전 골키퍼와 경쟁 체제에 돌입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골키퍼 포지션에서도 상당히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센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 전적 면에서는 센다이가 시미즈에게 근소하게 열세라고 보이는데 홈에서만큼은 1승 1무 1패로 이 쉽게 기울어지지 않는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미즈는 센다이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승리가 단 한 차례밖에 없었는데 11경기에서 1승을 거둔 다음에 이 FC 도쿄를 3대 0으로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도쿄를 3대 0으로 꺾은 다음에 요코마리에게 한 골차 패배를 당하면서 아쉽게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A매치 휴식 기간이 겹치면서 최근에 살아났던 경기력이 한풀 꺾인 모습이 있습니다. 시미즈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브라질 용병 공격 자원인 티아고 산타나 선수가 최근 6경기에서 4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5대5 매치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승부를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두 팀이 비슷한 것이 공격 상황에서는 좌우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주요 득점 루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똑같이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서로가 강점을 살린다면 이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도 투폴만 잡는다면 홈팀 센다이가 최근 기세가 좋기 때문에 직전 가시마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으로 무승부를 거뒀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센다이 쪽으로 조금은 더 기울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시미즈의 경우에는 리그 11경기 무승 침체에서 벗어난 뒤에 FC 도쿄를 완파를 했고 이 강팀 요코마리를 상대로도 한 골차 석패를 당하는 등 경기력이 살아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시미즈가 센다이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밀리지 않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시미즈 쪽의 핵심 수비수인 스즈키 선수와 미드필더 나카무라 선수가 국내 통계 사이트에서는 부상 의심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현재 일본 자료에서 소스를 찾아서 살펴봤는데 이 나카무라 선수와 스즈키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미즈 쪽의 스즈키와 나카무라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두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면 시미즈가 쉽게 패할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 두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근소하게 센다이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승무패로 모두 지워버려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센다이가 패턴적으로는 올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최다 무승부였는데 의외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승무패 올마킹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처럼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시다면 단통 무승부로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가시와 레이솔과 우라와 레즈의 경기인데 저는 가시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가시와가 근소하게 정배당을 받았는데 최근 경기력이나 선수 구성을 봤을 때는 우라와가 결코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가시와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3승 5패로 빠꾸 없는 경기를 하면서 원정보다는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18경기에서 15골밖에 넣지 못해서 최소 득점 4위의 빈공팀인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3배 이상 화력이 증가하는 가시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라와를 상대로 의욕 있게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최다 득점자인 고야 히로토 선수가 최근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졌었고 한 달 만에 부상 복귀를 했습니다. 직전 산푸이로전에서 부상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제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시아가 최근에 1무 4패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라와 역시 직전 쇼난과의 홈경기에서 충격적인 2대3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기세면에서는 우라와도 좋지 못하지만 에이스
에이스 공격 자원인 카스퍼 주커 선수, 이 발음상으로는 융커라고 발음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주커 선수가 6경기에서 무려 7골이나 넣어주고 있습니다. 직전 쇼난전에서도 혼자서 2골이나 넣었고 골대를 한번 때렸기 때문에 이 골마저 들어갔다면 해트트릭을 기록할 뻔했던 카스퍼 주커입니다. 따라서 화력이 약한 가시화를 상대로 확실한 마무리 피니셔가 있는 우라와가 한 골차 신승 정도는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우라와가 최근 리그 3연승 뒤에 3경기에서 2무 1패 하락세에 빠졌고, 확실히 우라와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확실한 마무리 피니셔가 있는 우라와 쪽이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시화가 근소한 정배당을 받았지만 가시화가 지금 리그 7경기에서 1무 6패 승리가 없고 무려 4경기에서 무득점일 정도로 이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우라와의 골문을 쉽게 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홈에서 화력이 3배가량 증가하는 가시화이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용병 자원들이 워낙에 부진하고 최다골 득점자인 이 고야 히로토 선수 역시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시화가 그나마 세트피스와 크로스를 활용을 해서 골을 넣고 있는데 우라와가 세트피스와 크로스 수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화도 홈에서 빠꾸 없는 특유의 경기를 한다면 한 골 정도는 넣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우라와는 카스퍼 주코라는 외국인 공격수가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라와가 원정고자 느낌이 있지만 주커 합류 이후에 1승 1무로 원정에서도 패배가 없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고자의 면모를 벗어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라와가 쇼패스와 크로스를 통해서 많은 득점을 만드는 팀인데 가시화가 수비 상황에서 쇼패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라와의 공격력이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라와가 가시화의 상대 전적에서 밀린다는 점과 이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 점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힘든 경기 양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가시화가 현재 3연패인데 올 시즌 최다 연패가 4연패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 4연패까지는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라와의 이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가능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3번 경기는 가시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요코마리와 사간도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마리가 최근 리그에서는 3승 1무 1패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직전 삿포로와의 컵 대회에서는 홈 경기에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지만 그래도 J리그 리그 경기에서만큼은 홈 경기 6승 3무 0패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력이 평균 2골 이상 넣어주고 있고 실점은 평균 0.67골이라는 짠물 수비까지 홈에서 보여주는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간도스를 상대로 패하지 않는 경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리그 15경기에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고 홈에서 9경기 무패 6승 3무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홈에서도 2무 1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요코마리와 사간도스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코마리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것이 특유의 화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계 일본 선수인 오나이우 아도 선수가 5경기에서 8골을 몰아치다가 최근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토종자원인 마에다 다이젠 선수 역시 올 시즌 9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6경기에서 1골밖에 넣어주지 못하고 있어서 요코마리가 자랑하는 화력이 조금은 주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간도스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J리그 최고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18경기에서 실점이 8실점밖에 없고 홈에서는 지금 평균 실점이 0.22골인데 원정에서도 평균 실점이 0.67골밖에 되지 않아서 원정에서도 변함없이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원정에서의 약점을 꼽으라면 이 수비력은 그대로 좋은데 화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홈에서는 평균 득점이 1.78골이나 되는데
있는데 원정만 가면은 0.78골이라는 한 골도 되지 않는 득점력을 보여주는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요코마리 원정을 떠나서도 이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포인 하야시 선수가 최근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사간도스가 득점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고, 핵심 수비수인 우리나라의 황석호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자랑하는 짠물 수비도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짠물 수비 사간도스가 요코마리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면서 무승부까지는 이끌어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코마리가 홈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컵대회 홈 경기에서도 사포로에게 1대3으로 완패를 당하는 등 경기력이 들쑥날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격 원투펀치인 오나이우와 마에다 선수가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가 또다시 사간토스의 짠물 수비에 이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코마리의 주요 득점 루트가 크로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이 사간토스가 수비 상황에서 올 시즌 단 한 골도 크로스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간도스의 짠물 수비에 요코마리가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사간도스 역시 요코마리 원정에서는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이 원정에서 화력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핵심 공격수 하야시 선수가 최근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이 사간도스 특유의 원정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핵심 수비수라고 볼 수 있는 황석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사간도스 특유의 짠물 수비가 발동이 되지 않는다면 요코마리의 한 골차 신승 정도는 이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도쿠시마와 FC 도쿄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쿠시마의 특징이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편입니다. 이 득점력과 수비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성적은 그래도 홈에서 2승 3무 3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쿠시마입니다. 이 도쿠시마가 승격팀이긴 해도 스페인 출신 감독인 포야토스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이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갑니다. 평균 점유율이 요코마리 다음으로 높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추구하는 도쿠시마이고, 반대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 명문팀이지만 올 시즌 수비가 흔들리면서 순위가 11위까지 쳐져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용병 공격 자원들이 살아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도쿄인데, 이 도쿄의 평균 점유율을 제가 써놨는데 46.2%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외로 이 경기는 도쿠시마가 경기를 주도를 하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도쿠시마가 경기는 주도를 하는데 이 득점력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홈과 원정을 통틀어서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격수 미야시로 타이세이 선수가 최근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선수가 가와사키 프론탈레 J리그 극강의 1강팀인 가와사키에서 임대를 해온 선수인데, 이 시즌 초반에 5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하다가 최근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키시모토 타케루 선수 역시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카키타 유키 선수 역시 10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쿠시마가 핵심 공격 자원들의 이 부진에 따라서 특유의 빈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도쿄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화력이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수비력이 향상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쿄가 최근에 아다일톤이나 디에고 올리베이라 같은 브라질 용병 공격진들이 살아나면서 꾸역꾸역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직전 요코FC 원정에서도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도쿄이기 때문에 이 화력이 약한 도쿠시마를 상대로 충분히 효율적인 역습을 가져가면서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5대5 팽팽한 양상이 그려지긴 해도 최근 브라질 용병 공격진들의 골 결정력이 괜찮은 도쿄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도쿠시마가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트피스와 세컨볼 상황에서 득점을 올리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도쿄가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와 세컨볼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도쿠시마가 충분히 득점 가능성이 있긴 해도 도쿠시마의 주축 공격 자원들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면에 도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숏 패스와 세트피스를 통해서 많은 골을 넣는데 도쿠시마가 수비 상황에서 숏패스와 세트피스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브라질 용병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살아난 도쿄가 숏패스와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도쿠시마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한 골차 꾸역승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최대치로 무승부를 바치면서 도쿄의 한 골차 신승 정도가 보이는 매치라고 보여지고 도쿄가 올 시즌 수비가 전체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원정에서만큼은 수비를 탄탄히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도쿠시마의 빈공을 막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오이타와 가시마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안정적으로 가시마의 승리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이타의 이변을 바라보는 이유는 오이타가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땐 그래도 홈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정에서는 평균 실점이 2골 가까운 실점을 보여주지만 홈에서만큼은 평균 실점이 1.33골로 줄어들면서 확실히 수비를 탄탄히 하면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이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 전적 면에서 의외로 이 가시마와 2승 2패로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홈에서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원정에서는 가시마를 상대로 모두 최근에 승리를 거둔 오이타인데 오히려 홈에서 가시마를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오이타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센다이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시마인데 센다이전에서 골키퍼 선방에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이 역전골 득점에 실패를 한 가시마입니다. 용병 후안 아라노 선수가 교체 투입 이후에 극장골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히 가시마는 올 시즌 용병 자원들 에베랄도나 후안 아라노 같은 선수들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토종 자원인 아라키 류타로, 우에다 아야세, 마치다 코키, 도이쇼마 같은 토종 자원들이 고루 활약을 해주면서 이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가시마가 좀 더 유리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의외로 오이타의 수비를 뚫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이타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좋은 팀이고 오이타가 최대 약점이 크로스 수비인데 가시마가 크로스를 통한 득점이 올 시즌 단 한 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공 상황에서 이 크로스를 활용하지 못하면 오이타 특유의 홈에서의 이 질식 수비에 가시마가 골문을 여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오이타가 득점이 많은 팀은 아닌데 그나마 세트피스와 숏패스, 세컨볼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이 많은 득점을 하는데 가시마가 정확하게 세트피스와 크로스, 세컨볼 상황에서 많은 실점을 한다는 점에서 오이타에게 의외의 일격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가시마가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점도 의외로 오이타를 상대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덜미가 잡힐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이 경기력이나 선수 구성 면에서 가시마가 더 우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직전 센다이전에서도 가시마가 이 센다이의 골키퍼 선방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만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시마의 승리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저처럼 폴더스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과 뉴욕 레드불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뉴 잉레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 직전 뉴욕시티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뉴 잉레벌은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홈에서 올 시즌 4승 0무 0패로 패배가 없고 실점이 평균 0.5골밖에 안 되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득점력도 평균 2골이 가까운 득점력을 보여주는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뉴욕 레드불스를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공격수 구스타보 보우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터너 골키퍼가 직전 뉴욕시티전에서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이 공격 또 다른 옵션으로는 191cm의 장신 공격수 애덤 북사라는 선수가 굉장히 뚝배기가 좋은데 이 선수 역시 최근에 4골이나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메이커로는 스페인 출신의 까를레스 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무려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의 뷰캐넌 선수 역시 직전 뉴욕시티전에서 어시스트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은 것이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레드불스와의 최근 상대 전적 면에서도 압도를 하고 있는 뉴잉 레벌이고 최근 레드불스와의 맞대결에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보우, 북사, 뷰캐넌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골맛을 보면서 완승을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A매치 차출 자원도 없는 뉴잉 레벌이 홈에서의 극강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뉴욕 레드불스는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고자 경기력이 나옵니다. 홈에서는 지금 4승 1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원정만 가면은 0승 0무 3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뉴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평균 실점이 2.33골로 굉장히 많은 실점을 원정에서 하기 때문에 홈에서 화력이 증가하는 뉴잉 레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욕 레드불스가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쓰는데 핵심 미드필더인 카세레스 주니어라는 선수가 베네수엘라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이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전 중앙 수비수인 아론 롱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구트만 선수 역시 부상 중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뉴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2003년생의 젊은 미드필더 케이든 클라크 선수가 올 시즌 4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든 클라크에게 또다시 기대를 걸어야 하는 뉴욕 레드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여러모로 이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 쪽으로 기우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력 면에서 뉴잉 레벌이 딱히 결정자가 없는데 뉴욕 레드불스는 카세레스 주니어를 비롯해서 핵심 자원들이 공수에서 결장을 합니다. 뉴욕의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인데 그러한 반대급부로 인해서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을 하는 팀입니다.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역습이 아주 강한 팀이기 때문에 또다시 뉴욕이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가한다면 수비 뒷공간을 뉴잉 레벌이 퀄리티 있는 역습으로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에서 전승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뉴잉 레벌이 주축 자원들의 좋은 컨디션을 앞세운다면 원정고자 뉴욕 레드불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뉴잉 레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5억 4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 결정자 정보 등을 취합을 해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미경 분석 2부를 연이어서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최대한 끊기지 않도록 분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